두 분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그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대신 읽어드리고 또 두 강사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그런 시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사료 신지훈 과장님께서 사교육 만남 분해와 염증 체세포 감소와의 관계, 또 대한사료 유종삼 박사님께서 CT사임과 항염증과의 상관관계,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네요. 우리 곽병원 박사님, 네. 예, 곽병원입니다. 만남의 절 쓰면서 이제 함량증 그 물질이 줄어드는 이펙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디스커션 한 걸 보면은 아까 얘기한 프리바이오틱 이펙트, 그것 때문에 반주 미생물들이 강해지면서 염증 쪽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디스커션 했고,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함염증 작용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체세포수가 줄어드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면역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그 발표하신 것 중에서 이제 비스코시티 문제도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NSP가 어차피 소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로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면역 체계가 망가지는데, 엔자임이 들어감으로써 그 면역 체계를 개선시킨다. 그건 이제 염증 문제하고 NSP 소화율 문제하고 두 개 문제가 관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특별히 저는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더 추가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근데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MOS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내 어떤 그런 그 환경을 좋게 해줌으로써 유해균을 낮추고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젖소의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브라질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그 시중에서 파는 그 MOS 제품을 갖다가 급여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실제로 그 장 건강이 좋아지고 체세포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거꾸로 얘기하자면 CTC암을 급여하시게 되면 혹시나 반려동물에서 MOS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그거는 불필요한 그런 첨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또 제가 그 질문을 또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카길의 강영중 박사님께서 유지방, 유단백 관련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고요. 또 곽 박사님한테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옥수수 대두박 가격이 더 싼데 거기서도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유지방, 유단백. 다른 유성분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는 걸로, 대부분 논문들이 유성분의 변화는 크게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량이 증가하면서 유지방 생산량은 증가할 수 있는데 유지율 퍼센티지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유지방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유지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실제로 유성분의 변화는 크게 없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 논문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낙농에 대한 시험은 실제로 이제 아까 주로 이제 미국, 멕시코 이런 쪽에서 시험인데 그 실제로 그쪽이 이제 뭐 3,000두씩 이렇게 30,000두씩 이렇게 시험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국내에서는 실제로 시험 결과를 보기가 인프라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하여간 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성분의 변화는 크게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성분의 변화는 저희도 UC 데이비스 결과를 보면 유성분의 변화는 없었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유지방은 오히려 유지율은 조금 좀 하락하는 유량이 증가함으로써 그 현상은 저희가 멕시코에서 측정이 됐고요. 하지만 대만의 경우를 보면 그건 솔리드 난팻이니까 펫은 포함 안 돼 있군요. 그래서 하지만 그 무지 고형분의 함량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아까 이제 미국에서의 경제성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이제 우리 이정진 대표가 이야기하신 경우는 주로 좀 멕시코나 이런 쪽, 코스타리카요. 네, 그런 쪽, 그쪽은 이제
옥수수 대두박뿐만 아니라 판박도 굉장히 쌉니다. 우리보다 엄청 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매트릭스 밸류를 적용하면은 우리보다 경제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충분히 경제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매트릭스 밸류는 실제 800유닛을 적용했을 때 생산성이 4% 정도 4% 정도 개선되는 걸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산성 개선 효과는 아까 보신 대로 판주가 중에서 10% 이상 나오기 때문에 퍼포먼서 플러스 로우 코스트 세이버 뭐 양쪽 다 이펙트가 미국에서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산축협의 이훈정 박사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이 대표님한테 네. 질문 주셨습니다. TMR을 많이 급여하는데 젖소는 배합사료 섭취량이 좀 낮은데 TMR에서는 여기에 첨가량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권장해야 되는지. 예.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저도 제가 서울유에 근무할 때 25년 전에 그때 TMR 제가 그 팀이 있었습니다. TMR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배합비도 많이 쳤었고요. 그러면 TMR을 급여할 때는 이게 습사료이기 때문에 보통 40~50%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CTC하면 어느 정도 급여하는 게 맞는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전체 뭐 건물 섭취량 0.1%도 괜찮고 아니면 두당 15g 정도 하는 것도 괜찮고요. 거의 비슷한 뭐 얘기긴 한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저희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어떤 여러 가지 그 농가들이 그 시도한 바에 따르면 두당 하루에 15g 정도가 적당선인 것 같습니다. TMR 맞습니다. 네, 아까 저 테이블에서 보여주신 수분 함량이 40%의 TMR 같은 경우는 CTC를 앞에 0.03% 쓰시면은 0.03% 쓰시면은 예, 저 아까 저 PTA 하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분 함량 40%인 TMR에서 CTCM을 0.03% 사용하시면은 전체 DMI의 0.05% 섭취하는 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두 당으로 따지면 아까 차교 같은 데서 유량이 한 30kg, 40kg 되는 차교 같은 데서 15g 정도 주면은 0.05에서 0.06% 정도, 예, 그 정도 첨가 수준이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판박 같은 경우 많이 쓰시게 되면 판박은 워낙 만나량이 높으니까 좀 더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 극도 최대한도로 나오는 첨가 수준은 다른 축종에서도 이제 그런 페이퍼들이 발표됐는데 0.1% 수준에서 최대한 생산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추가축도 최대 생산성은 0.1% 정도 수준에서 최대 생산성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그 질문이 많이 있으신데 저희가 그 추후에 또 그 질문하신 분들한테 일일이